안녕하십니까.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익형 부동산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비교 설명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약간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분양 상가도 받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오피스텔이나 어떤 상가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게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을 좀 보는 거로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나 어떤 이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임대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것 뿐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임대인을 들여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임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용료로 월세를 받아서 우리가 뭐 노후를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분양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사용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막 이쪽으로 막 뭐 엄청 좋아지면 아마 이게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익형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런 모토, 지금 말씀드린 오피스텔이나 어떤 이 상가,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월세, 받는 거 정도로 그냥 임대료 받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이상 막 시세차를 본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땅 같은 경우는 막 수십 배의 어떤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으로 해서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몇백십 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됐지만, 오피스텔이나 어떤 뭐 분양상가를 통해서 막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나서 몇 배 이상 나가지고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역사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뭐 몇십 배, 몇 배 절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금 가격이 상승할 뿐이지 막 예전처럼 막 금액이 막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시세 차익이 좀 나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좀 본 거지 막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파트도. 자, 상가주택도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몇십 배, 몇 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1억에 샀어. 10억에 샀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상권이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주위에 여기 들어온다든지 막 이래가면서 좀 뛰면 그 배가 아닌 어느 정도의 뭐 30%, 40%, 50%이 정도의 어떤 그 수익을 보는 거지. 지금 뭐 예전처럼 뭐 몇십 배, 몇 배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시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20, 30년 묻어두시는 게 최고입니다. 좋은 지역 있잖아요. 좋은 지역, 개발 지역,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묻어서 두시는 게 최고고, 만약에 땅을 딱 사는데 그게 막 그냥, 뭐 개발이 되고 엄청나게 좋아진다. 뭐 역세권이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버는 거죠. 이제 땅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뭐 오피스텔이나 분양상가 이런 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수익형으로 최고는 아파트하고 사실 상가주택, 꼬마 빌딩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갑자기 막 몇 배 뛰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이제 뭐 뻥튀기 되는 거 이렇게 심하게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말에 이제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분양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똑같은 수익형은 수익형이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임대를 어떤 받을 수 있는 목적이다. 이걸 받는 거 말고는 시세차익은 못 본다. 이런 거 좀 잘 알고 계시고 수익형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아파트, 상가 빌딩, 꼬마 빌딩, 뭐 상가 주택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땅 투자도 좋고요. 근데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이게 시세차익이 나오고 난 좋아하지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니까 꼭 우리 머릿속으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분 짓고 알고 계셔야 내가 뭔가를 얘기 듣고 관심 있어서 투자할 때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걸 가지고 할 건지 딱 정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제일 수익형으로 좋은 거는 아파트죠.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뭐 1순위로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라든지 좀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결국엔 꼬마 빌딩이나 어떤 상가주택 노후를 생각해서 이런 거를 목적을 두는 것이고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자금을 이용해서 상가주택이나 어떤 꼬마 빌딩 이런 거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아파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땅을 할 것인지 어떤 거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딱 하는 것이 사실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 듣는 대로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하면 힘들다. 딱 목표를 정하고 뭔가를 내가 계속 어느 정도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서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를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로는 빌딩,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상가주택 이런 걸 목표로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해나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 시킬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꼭 보시고요. 자, 우리도 부동산으로 해서 뭐 부자 되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부자 되는 거 만들어 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